안녕하세요.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3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대상이 확대됐죠. 그리고 투기 대응을 강화하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항목이 좀 더 구체화가 됐고요. 증빙 자료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작년에 저희 116기 또 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시행 개정령이 나왔고요.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다고 하고요.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증빙 자료가 제출, 그리고 신고 항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요. 3억 원. 3억 원 이상이고요. 비조정 지역이 6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에도 웬만한 분양권은 평당 2천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전용 84 기준으로 했을 때도 웬만한 분양권까지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법이 30일, 60일이 아니고 30일로 바뀌면서 계약 시부터 30일입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를 했을 시 다시 30일 이내에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 13일부터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따지시면은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현황입니다. 전 지역이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니까 다 조정 대상 지역 포함이 될 거고요.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그리고 일전에 알고 계신 지역에서 2020년 2월 21일 수원 영통, 권성구, 장안, 그리고 안양, 만안, 의왕시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대구는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 지구고요. 다른 거는 확대된 것이 없습니다. 자, 고양시 7개 지구는 삼송 택지 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 킨덱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 관광 문화단지, 한류월드입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의 제출은 누가 하냐? 이거는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입니다. 그러면 대구로 따지면은 수성구가 해당이 되겠죠. 수성구에 9억 원 이상 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이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만 기재는 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완료가 되면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처분 대상입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 자료입니다. 자, 자기 자금일 경우에 항목별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한 증빙 자료들입니다.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차소장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블로그에다가도 다시 포스팅을 해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입금이라는 거는 이제 빌리는 돈이죠.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뭐 회사 지원금 사채 또는 뭐 그 밖의 차입금, 뭐 부모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등등등 차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이렇게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화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증여 상속, 뭐 현금 자산 종류 다 명시할 때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일 경우에는 보유 현금, 그 밖에 자산,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세부 구분은 예전에는 그냥 대출액 합계만 적었는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얼마, 신용대출 얼마, 그 밖에 대출 얼마, 대출 종류까지 적으셔야 되고요. 차입금, 빌린 돈 마찬가지입니다. 차입금 제공자의 관계가 추가됩니다. 부부냐, 직계 좀비속이냐, 뭐 그 밖에 누나냐, 형제냐, 타인이냐. 자, 그리고 신설되는 항목이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고요. 이게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계좌이체를 얼마 했고 보증금, 대출 승계금 금액, 현금 지급 방식. 자, 이거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어떻게 조달 자금 지급 방식, 어떻게 지급을 했냐를 적는 것입니다. 자, 증여 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에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 주택담보, 신용 그 밖에 대출, 은행, 대출 종류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명칭도 어렵고요. 막 혀가 꼬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자료를 발췌한다고. 자,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적용되는 시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13일 2020년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떻게 쓰냐? 중개개혁일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일괄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매수자가 노출하시기 싫다. 직접 제출 가능하고요. 실거래 신고서는 중개사가 제출하고 증빙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만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냐? 아닙니다. 실제 기재한 항목별로만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있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거래 신고 시점에 가능한 증빙 자료가 있으시면은 반드시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그때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경우에는 기재 항목에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실행이 되고 나서는 분명 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꼼꼼히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자, 여기 금융기관 예금액, 여기다가 예금액의 금액을 적는 거고요. 자, 부동산 만약에 처분 대금의 금액이 나왔다. 자, 여기가 자기 자금 안에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3억, 4억. 그래서 소개가 7억. 자, 차입금, 빌린 돈이죠. 대출액 합계가 3억이랍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로 했으면 요 자리에 3억을 적습니다. 그 합계, 소개가 3억이고요. 위에 7억과 3억을 합치면 10억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는 금융기관 예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잔액 증명서, 그리고 금융거래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요렇게 금융기관 대출액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까지고요. 3개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1억짜리 주택을 샀습니다. 자, 금융기관 예금 4억, 내 돈 4억, 그리고 주식 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거기서 1억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요 자리에 1억. 그 다음에 증여상속 3억,
자, 근데 여기 신설된 거, 자, 직계 좀비 속에 체크를 합니다. 직계 좀비 속이라면은 부모, 자식, 관계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소개가 8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을 냈습니다. 대출이 2억. 자, 그리고 회사 지원금, 사채, 이렇게 돼 있죠. 회사에 1억을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2억, 1억. 요렇게, 자, 금액이, 2억, 1억 두 개를 합쳐서 3억이 되는 거고요. 위에 9억, 밑에 3억. 11억 원이 합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출하는 증빙 사료는 똑같고요. 앞에 거랑 다른 게 주식 거래 내역서. 주식 채권을 매각 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증여를 했죠. 그러면 증여세 신고서. 요렇게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금융거래 확인서. 자, 대출에 대한 거. 그리고 회사 지원금 대출 확인서. 요렇게 대출 실행에 대한 소명 요구 시 제출을 하실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 자, 실거래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 형태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항목을 기재하고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매각 대금 자금 조달 시에는 주식 거래 내역서 제출, 상속 자금이 예치된 통장이 있다면 예금 잔액 증명서, 자, 불법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미제출 시,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증빙 자료 등 미제출 시, 과자가 빠졌네요. 과태료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증여 상속, 앞서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죠. 자, 이 관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차입금이라면 엄마한테 1억 빌렸다. 직계 좀비속한테 빌렸다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할아버지한테 상속 5천 받았다. 그럼 증여 상속의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이 관계 자리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시고, 자금 제공자가 다수일 경우, 마지막 이 표시죠. 아버지 1억, 누나 1억. 그러면 직계 좀비속 합한 차액 금액을 2억으로 적으시되 관계에는 좀비속, 관계에 다시 부 체크하시고요. 엄마 아빠한테 다 빌렸다. 그럼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관계에 누나라고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달 자금 지급 방식, 계좌 이체 등 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나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이렇게 이 네모칸에 신설이 되었고요. 일반 예전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와 바뀐 항목이 빨간색 네모입니다. 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이었고요. 저희 죽전역 금강부동산에서는 분야별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대기 중입니다. 자,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차소장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문서로 보실 수 있게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